폴란드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체성 교육이 강한 나라, 애국심 높은 국민성으로 유명한 폴란드에서조차 한국 문화 확산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 간판이 도심을 채우고 K푸드는 폴란드 전통 음식까지 밀어냈으며 노인들은 자막 없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폴란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에 당황했고 국민들은 문화 침투라며 경계하는 한편 진짜 미래가 보인다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건 단지 유행이 아니라 폴란드 사회의 정체성과 감정까지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국영방송 기자 마야 코발스카입니다. 아버지가 산업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정부 청사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벽면에 걸린 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폴란드 협력 로드맵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마야, 들어와서 앉으렴. 오늘은 특별히 내가 취재할 만한 내용이 있을 거야.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바르샤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쇼팽의 나라, 코페르니쿠스와 퀴리 부인의 조국에서 일하는 국영방송 기자로서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자국을 향한 사랑이 남다른 나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무기 도입과 인프라 계약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계약이었죠. 전차, 자주포, 배터리 공장까지. 저는 필기하면서도 의아함을 넘어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유럽의 심장부인 우리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존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와 비슈트와 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한국인가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우린 유럽의 일원이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물가를 바라보더니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해. 빠르고 유연하고 감정도 따뜻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건가요? 돌아오는 길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발스카 기자, 다음 특집 기획은 K문화로 하지. 왜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에 빠져드는지, 왜 정부가 한국과 이렇게 밀착하는지 파헤쳐봐. 저는 눈을 굴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일시적 유행이겠죠. 빨리 취재해서 이 허상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폴란드 문화가 아시아 트렌드에 휘둘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 혹은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 생각했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대중음악과 화장품으로 잠식당한다니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K붐, 그 허상을 파헤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일요일 아침 노바키 거리로 취재를 나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대학생 때 자주 다니던 바르샤바의 중심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리 한켠에 BBQ 치킨이라는 간판이 한글과 폴란드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설빙이라는 카페와 토니몰이라는 화장품 매장이 들어서 있었죠.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엔 우리 전통 빵집과 유럽 스타일 카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잠깐 저게 뭐야? 쇼윈도에 붙은 한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까지 촉촉하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에서 시작됩니다. 폴란드어 번역도 함께 있었지만 한글이 더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더 고급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죠. 녹음기를 켜고 거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류 콘서트 포스터 앞에 줄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국영방송 기자 마야 코발스카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긴 줄에 서 있던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한글로 된 핀 배지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한국처럼 살고 싶어요.
그곳은 모든 게 깔끔하고 따뜻해 보여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시지만 저희는 알아요. 한국은 미래예요. 저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한국이라니요? 우리 폴란드 문화는 어떤가요? 당신은 폴란드인인데. 소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문화도 좋지만 너무 무겁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해요. 그들은 아름다움과 기술, 인간미를 모두 가지고 있죠. 마치 누군가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들은 말들을 그대로 옮기는 듯 했죠. 스탈의 미아스토 광장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광장에서 K-팝 커버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있었죠. 주변에는 한글로 된 응원 플래카드가 가득했습니다. 노크라스키 쇼핑몰에 들어섰을 때 3층 전체가 한국 제품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식품, 의류, 전자제품까지. 마치 작은 서울이 바르샤바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노트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소프트 파워 침투가 이 정도 수준인가? 아니, 이건 침략이다. 문화적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우리 폴란드가 어째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코페르니쿠스의 후예들이 쇼팽의 나라가 왜 한국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려 하는 걸까요? 기자로서 나는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파헤쳐야 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취재 사흘째 데스크에 앉아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과감하게 정했습니다. 폴란드, 한국에 잠식되다. 단어 하나하나에 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폴란드가 타국 문화에 무릎 꿇은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코발스카, 데이터는 다 모았어. 편집장이 커피를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놀라운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냥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예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 시장의 한국 제품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K-뷰티 부문에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 수입은 매년 45%씩 증가했습니다. 우리 전통 화장품 브랜드 헤르바폴스카의 매출은 반대로 30% 감소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새 제품 라인은 한국식 허브 성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라면, 떡볶이 같은 생소한 음식들의 수입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바르샤바에만 20개가 넘는 한국 식당이 생겼고 한국 편의점 체인 CU는 개점 첫 해 매출이 예상치의 70%를 넘겼습니다. 보세요.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 지원자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한글 학원은 대기자가 넘쳐나고요. 편집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젊은이들만의 현상이 아니네. 맞았습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도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 드라마나 역사물이 인기였죠. 폴란드 넷플릭스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 3편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제 말에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더 파고들어. 이들이 무엇을 보고 열광하는지 더 깊이 취재해봐. 사무실을 나와 크라쿠프스키의 파제드미에스치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입니다. 한국식 디저트 카페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듯했죠. 한 대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릴 가치가 있나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경화면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님, 이건 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을 사는 거죠. 폴란드 카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폴란드. 문화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 한국에는 있다는 말입니까?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점령해 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로서의 양심이 가로막았습니다. 대신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 폴란드 시장 석권. 그 이유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기자적 호기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의 그로호프 지역 노인복지관. 편집장의 제안이었죠. 젊은이들만 취재하면 절반만 보는 거야. 노인들도 가봐. 회의적인 마음으로 찾아간 복지관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에 커다란 전자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영에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한국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65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있었죠. 상영관으로 안내받은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50명 가까운 노인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직접 요청하셨죠. 한국 드라마가 진짜 사람 이야기라고요. 상영회가 끝난 후 60대 여성 마그다 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이 드라마 봐요. 자막 없이도 표정만 보면 울컥해요. 우리 젊은 시절 이야기 같아서. 옆자리의 다른 여성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팩 붙이면 하루 피로가 풀려요. 너무 비싸지도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서구 드라마는 너무 빠르고 차갑잖아요. 복지관 한켠에서는 한국 요리 체험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밥과 불고기 만들기였죠. 70대로 보이는 남성들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진지하시죠? 왜 감정에 이렇게 솔직하세요? 한 노신사가 김밥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숨기며 살았어. 사회주의 시절엔 더욱 그랬지. 그런데 이 노년에 한국 문화를 통해 숨겨왔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경제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 커지슈토프 노바크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배터리 공장이 유럽 최대 규모로 브로츠와프에 설립됩니다. 기자석에서 저는 회의적인 눈으로 이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공장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장관의 다음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 철학을 함께 도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회견 후 저는 브로츠와프로 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넓은 부지에는 이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안드레이 코알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폴란드 엔지니어였습니다. 코발스카 기자님, 이건 혁명입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한국식 작업 방식을 경험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죠. 공장 옆에 마련된 교육센터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K스마트 공장 체험 캠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강사가 폴란드 학생들에게 한국식 창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죠. 문제를 발견하면 비난하지 말고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강연을 듣고 있던 폴란드 학생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접근법은 신선했던 겁니다. 브로츠와프 시장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 실업률이 두 자릿수였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 덕분이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네.
효율성과 정서의 결합이라니.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처음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적 시각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뭔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취재 5째 날, 저는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도입 관련 취재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군 관계자가 맞이했습니다. 코발스카 기자님, 오늘은 한국군 교관들의 교육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폴란드 사관학교 생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군복을 입은 한국인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장비 조작이 아닙니다. 전투력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교관의 말에 생도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며 의아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철학까지 전파하다니. 한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요? 우리도 나토 회원국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아왔는데요. 폴란드 육군 대위 마르친 비엘스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달라요. 그들은 위계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하급자의 의견을 듣는 문화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팀워크의 균형이 뛰어나죠. 훈련장 한켠에서는 한국식 군사 예절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생도들이 서로에게 깊이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형식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계만이 아니라 훈련 철학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휴전 상태에서도 강한 군대를 유지했어요. 그들의 노하우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기자로서의 저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권의 약화로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협력으로 보였습니다. 탱크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정신이 들어오고 있다. 취재를 마치고 차에 오르며 처음으로 제 기사 제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식이라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이건 어쩌면 자발적인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선택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취재 6째 날, 바르샤바 시내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 강연을 들어보기로 했죠. 폴란드인들을 위한 무료 강좌였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층의 폴란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역이 폴란드어로 전달했지만 강의실 곳곳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따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유대감, 배려, 그리고 따뜻함의 복합체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필기했습니다. 감정이 관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성보다 배려가 우선된다고? 서구 문명의 합리성과 개인주의에 익숙한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 정신은 감정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단골 손님에게 음식을 더 담아주는 식당 사장님,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의 실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 베풀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 질문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정서적 연결이 경제나 기술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나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술뿐 아니라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반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극복했죠. 개인의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서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5세의 폴란드 은퇴교사가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우리에게도 비슷한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잃어버렸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유럽 중심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서구 문명의 우월함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취재 일주일째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서예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 관계자가 저를 알아보고 직접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코발스카 기자님, 글을 쓰는 기자시니 한글 쓰기도 경험해보세요. 마지못해 붓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흰 한복을 입은 60대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 단어를 써볼 거예요. 행복, 함께, 그리고 정입니다. 칠판에 한글이 적혔습니다. 행복, 함께, 정. 옆에는 폴란드어 의미도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만드셨어요. 글자엔 소리가 있고 소리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으로 둥근 모양의 희을 그리자 묘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라틴 알파벳과는 다른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마음속에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강사의 말에 따라 어린 시절 타트라 산맥에서 가족과 보냈던 여름을 생각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폴란드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글자들을 쓰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은 정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어제 배운 그 개념을 담은 글자를 직접 쓰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은 마음을 담는 글자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써보세요. 붓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 문득 노인복지관에서 만났던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감정, 숨기지 않는 눈물이 기억났습니다. 글자를 완성하자 강사가 다가와 제 작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담겼네요. 글씨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제 작품을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글이 아니라 이야기야.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본질에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형식과 내용, 이성과 감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폴란드 문화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글은 그 자체로 의미와 소리와 모양이 하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며 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취재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야, 요즘 한국 관련 취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레스토랑 벽에 걸린 TV에서는 폴란드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영상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되고 있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한국이 손을 내밀어 준 거야. 그 말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식민지화예요. 그들이 우리 문화를 삼키고 있어요. 경제뿐 아니라 정신까지.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야, 내가 그렇게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할 줄은 몰랐구나.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예요. 폴란드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한글을 배우고 김치를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존심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지. 한국이 총칼로 강요하는 게 아니잖니.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게,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침략과 점령을 겪었는지 알지? 그때마다 우리는 문화로 생존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들어봐.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야. 흐르는 강물처럼 변하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흐름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지혜롭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폴란드의 역사는 실제로 저항과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쉽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것이 약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강함의 증거일까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바르샤바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한글 티셔츠를 입고 모인 청년 모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폴 브릿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뜻이었죠. 캠퍼스 잔디밭에 모인 20여 명의 청년들은 각자 다른 한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으로 산다. 나답게 행복하게. 함께 걷는 길.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치를 폴란드에 적용하는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모임의 대표 카타지나는 24살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최근 진행한 노인 돌봄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죠. 저희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다른 회원 토마시는 건축학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간 철학에 매료됐어요.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식이요. 이걸 폴란드 저소득층 주택 개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닌가요? 몇 년 후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 회원들이 동시에 반응했지만 그중 경제학과 학생 아네슈카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은 희망을 보여줘요. 조선시대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강국이 되었는지,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들의 회복력과 혁신 정신은 폴란드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연탄 나르기 체험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자선활동을 폴란드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석탄을 저소득층 가정에 배달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국적인 매력에 끌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 그들의 열정 앞에서 저는 점점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류 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제가 가졌던 잠식이라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도구였습니다. 자신들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와 편집실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일주일 전 작성한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K문화의 침투였습니다. 그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에서 깜빡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부 삭제하고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폴란드, 감정을 되찾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제가 경험한 진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볼 때마다 이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글자들 뒤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가 숨어 있었다. 감정의 솔직함, 공동체의 따뜻함, 목표를 향한 끈기.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브로츠와프 공장의 엔지니어들, 한글서의 수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청년들과의 대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K무기 계약 관련 부분에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폴란드군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인 정신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종종 서구의 나라들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사를 다 쓰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답지 않은 기사야, 마야. 어떤 의미에서요? 너무 따뜻해.
평소의 날카로운 분석이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이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편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메인 기사로 실을게. 하지만 제목은 좀 더 강렬하게 바꿔보는 게 어때? 폴란드가 깨어난다. K문화의 진정한 영향력은 어떨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판하려 했던 바로 그 감정에 저 자신이 물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려 했던 정의 일부였을까요? 기사가 발행된 다음 날, 사무실은 반응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제 기사가 너무 긍정적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었던 마야 코발스카가 이렇게 감성적인 기사를 썼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죠. 그날 저녁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고 넷플릭스로 들어갔습니다. 추천 목록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첫 회를 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어느새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인물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화면 너머의 인물들이 어느새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던 정의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미소 짓고 때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에 완전히 동화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차갑고 분석적이던 기자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새벽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고 TV를 껐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배운 대로 먹을 갈고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정. 한 글자를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 한 획 한 획 그렸습니다. 완성된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차가운 분석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감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발견한 제 안의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바르샤바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 아래 도시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막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국영방송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국영방송 마야 코발스카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현상 특집 마지막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브로츠와프의 공장에서, 그리고 많은 폴란드인의 일상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문화적 침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카메라 렌즈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고 있던 감정을, 공동체를, 회복력을 그들 안에서 본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상 화면으로 바르샤바 노인복지관에서 촬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는 노인들,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들.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정신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우리도 가졌던, 그러나 시장 경제로 전환하며 잃어버린 그 가치를요.
다음 화면으로 청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한글 학습 모임, 그리고 한폴 협력 기업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잊고 있었는가? 효율성과 감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장면은 제가 직접 쓴 정이라는 한글서의 작품이었습니다. 마야 코발스카, 바르샤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의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편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고의 리포트였어, 마야.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폴란드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르샤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음악 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침투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한폴 문화 교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깊은 가치의 공유였습니다. 양국은 전통과 혁신, 공동체 정신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의 한글 간판부터 브로츠와프 공장의 기술 협력까지 이 관계는 전방위로 확장되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특집은 이를 침투가 아닌 깨어남이라 정의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을 통해 양국은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